안녕하세요. 오종혁 고고생입니다. 오늘은 수능 특강 독서 특허권과 영업 비밀의 차이라는 사회 지문을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특허권의 개념이 이제 일문단에 나왔는데요. 한번 내용 정리해 보시죠. 넓은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 이 특허권이란 발명에 대해 부여하는 권리다. 그렇죠. 이제 발명을 하면 거기에 부여받는 권리라고 이제 정의를 하네요. 그리고 해당 정보의 소유자 이외에는, 그렇죠, 소유자가 있겠죠, 주인 이외에는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적, 배타적 권리를 말한다. 그러니까 독점적으로 소유자가 독점을 할 수 있고요. 배타, 이 소유자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특허권의 개념이 나온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문장 볼까요? 특허권은 해당 정보를 특허로 출원한 뒤에, 출원이라는 건 여기 밑에 제가 적어놨습니다. 특허권을 획득하기 위해서 원하는 자가 이제 특허청에 요청하는 겁니다. 이게 출원이라고 하고요. 부여라는 거는 소유자에게 가지거나 지니게 해주는 것이 이제 부여라는 거. 이런 단어들도 한번 익혀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획득이라는 단어도 얻어내거나 가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단어 공부도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특허권은 해당 정보를 특허로 출원한 뒤에 특허청의 심사를 통해서, 그렇죠? 심사를 받겠죠. 획득한다, 즉 다른 말로 취득한다, 이렇게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특허권을 획득하면, 취득하게 되면 특허법에 따라 해당 정보의 소유자만이 해당 정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출원한 날로부터 20년 동안, 시간은 이제 정해졌네요, 그렇죠? 20년 동안 제한 기간이 정해졌다는 거에 주목하시고요. 있던 법적인 뭘 받는다? 권리를 부여받는다. 그렇죠? 말로만 받는 게 아니라 법적, 특허법이라는 이 법에 의해서 타당한 권리를 받는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두 번째 문장은요, 특허권의 취득 과정과 권리 기간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세 번째 문장 가보실까요? 그러나, 자, 그러나 중요한 건 이제 그러나 뒤쪽이죠. 이제 해석할 때 특허 출원이 된 이후 18개월이 지나면 해당 정보가 일반에 공개가 된다는 거죠. 특허가 출원이 되면 당연히 공개가 되겠죠. 그러면은 이는 정신적인 창작물을 공개하게 되는 것으로서 산업 발전을 촉진시킬 수도 있고요. 또 그 발명을 보호하고 또 장려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허권의 정보 공개를 하고 그 목적까지 나온 거죠. 그렇죠?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하는 것도 있지만 또 산업 발전을 촉진하는 그러한 것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네요. 자, 그래서 일문단의 전체적인 내용은 뭐다? 특허권의 개념에 대해서 나왔다. 그러니까 이제 주된 내용은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네요. 그럼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특허권의 장단점입니다. 그래서 이 일문단과 이문단은 뭐다? 특허권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특허권 소유자는 나중에 동일한 정보를 독자적으로 획득한 제3자, 그렇죠? 특허권 소유자와 이제 제3자가 구별되는데 이 제3자에 대해서도 특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해당 특허가 무효가 되지 않는 한 그 법이 보호하는 기간 동안 발명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 특허권의 법적 권리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투자금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투자금 확보할 수 있는 최대한의 그 권리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가정하는 겁니다. 만약에 3자가 해당 특허를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이를 주장하는 제3자가 무효임을 입증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장하는 자가 입증을 해야 된다는 거니까 어떻습니까? 특허권 소유자가 훨씬 유리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장점이 되는 겁니다. 하지만 대조죠, 대조. 그러니까 단점이 나오겠죠. 특허권은 특허법에 따라 선행기술 조사라든가 이 특허청의 실제 심사를 거쳐야 하는 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조사도 거쳐야 되죠. 심사도 거쳐야 되죠. 그러니까 이런 절차상 이 취득 절차가 번거롭다, 까다롭다 이거예요. 그리고 특허권을 획득하고 유지하는데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경제적인 비용만 있는 게 아니라 또 획득 절차의 과정이 까다롭다. 이 두 가지의 단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특허권의 장단점을 지금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또 있다죠. 또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경쟁사에 해당 정보가 공개된다는 문제점이 있네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요, 특허권의 장단점을 제시한 거고요. 입증의 전가, 그러니까 이제 제3자에게 입증을 전가할 수 있고요. 또 복잡한 취득 절차라든가 고비용, 또 경쟁사의 정보 노출될 수 있는 단점 세 가지가 나온 겁니다. 그리고 장점을 이야기한 거고요.
장점과 단점이 제시가 되는 겁니다. 특허권에 대해서. 자,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해당 정보를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그냥 비밀로 영업 비밀로 유지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허권을 등록하지 않고 영업 비밀로 유지하면서 자기의 권리를 누린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영업 비밀과 특허권의 비교 개념이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바로 3문단에서는 영업 비밀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세 번째 문장은 특허권의 정보 비밀 유지 이유는 바로 이런 문제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이런 문제점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분석이 되셨죠? 자, 세 번째 문단에서는요, 영업 비밀의 개념이 나왔다고 하는데 한번 보실까요? 영업 비밀이라는 거는 영업 비밀 보호법상 법이 이제 두 가지가 나오잖아요. 특허법 하나 나왔고 영업 비밀 보호법 둘 다 두 개념을 지금 설명하는 거잖아요. 특허권과 영업 비밀이요. 법으로서 법적으로 동시에 권리를 누릴 수 있게끔 법적 보호를 받는다는 걸 알 수가 있네요.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다. 그래서 합리적인 노력에 의해 비밀로 유지되는 생산 방법, 판매 방법, 그 밖에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 경영상의 정보를 말한다 하면서 영업 비밀의 개념이 지금 나왔네요. 여기에는 자, 영업 비밀에는 기업이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어때요? 스스로 개발하죠. 또 비밀로 보유하죠. 그런 공정들이 이제 비밀로 보유됐다면 그 방법뿐만 아니라 이제 이게 있다는 거죠. 마케팅 전략이라든가 고객 리스트, 기업의 기본 계획 등도 광범위하게 이렇게 포괄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영업 비밀에 포함되는 대상 범위를 제시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독서를 하실 때뿐만 아니라 이게 있다. 그럼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당연히 있다는 거고 추가로 이런 것들도 있다라는 거 하니까 이 부분에 또 주목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장을 가볼까요? 영업 비밀의 보호는 해당 정보를 산업 스파이, 부당 스카우트 이런 방식으로 부정하게 취득할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또 부정하게 이렇게 취득한 영업 비밀을 사용해가지고 또는 공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런 것을 법적으로 규제하는 방식으로 영업 비밀을 보호한다는 거죠. 이 법이라는 것은 영업 비밀 보호법이에요. 자, 그래서 영업 비밀 보호의 규제 방법에 대해서 세 번째 문장에서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3문단은 전체적으로 뭡니까? 영업 비밀의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독해를 하실 때 지금 큰 줄기를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뭘 이야기하는 거냐면 특허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특허권에 이제 개념이 나왔고 특허권의 장단점이 지금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세 번째 문단에서는 영업 비밀이라는 새로운 그 제재가 나왔잖아요. 이 제재가 서로 비교가 된다는 거, 대비된다는 거를 꼭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4문단에는 당연히 영업 비밀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다음 하나 이제 주요 단어 중에 이제 포괄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이 포괄이라는 말이 여기 나왔는데 일정한 대상이나 현상 따위를 어때요? 어떤 범위나 한계 안에 모두 끌어 넣는 겁니다. 그러니까 개괄, 총괄, 뭐 이런 포함 이런 단어와 바꿀 수 있는 겁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 문단 가보실까요? 네 번째 문단에 가시면 이제 영업 비밀의 성립 요건이 나옵니다. 한번 보실까요? 해당 정보가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어때요? 비공지성,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을 갖춰야 된다. 이 갖춰야 된다는 구비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영업 비밀로 보호받기 위한 세 가지 구비 조건 또는 세 가지 구비 요건, 뭐 세 가지 구비 특성, 뭐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자, 그래서 비공지성,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 비밀 관리성 이 세 가지에 대한 의미, 개념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비공지성은 뭐냐? 불특정 다수인이 해당 정보를 알고 있거나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지 않은 것으로 쉽게 조사되지 않는 거다. 그러니까 쉽게 조사가 되면 안 된다라는 거죠. 비공지라는 거는요. 그리고 경제적 유용성은 뭡니까? 해당 정보가 경제적 가치가 있어야 돼요. 돈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당 정보를 통해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거나, 그렇죠. 경제적 이익을 얻거나 아니면 해당 정보의 취득이나 개발을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필요한 경우, 그렇죠? 이미 이러한 영업 비밀을 얻기 위해서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이 들었다는 것이 있으면 돈이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경제적 유용성 이런 측면이 있다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이제 비밀 관리성. 해당 정보를 비밀이라고 이제 고지 알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해당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접근할 수 있는 사람과 방법을 제한하는 거 이게 바로 뭐다? 비밀 관리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접근자에게 비밀 준수를 해라고 이제 의무를 부과한다든가
이런 객관적인 것이 보여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해당 정보가 상당한 노력을 통해서 비밀로 유지 관리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 인식 가능할 때 성립한다. 객관적으로 인식 가능할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세 가지 영업 비밀의 성립, 구비 조건 세 가지를 잘 구분하셔야 되는 거죠. 다섯 번째는 뭐냐면요. 영업 비밀의 장단점입니다. 영업 비밀 장단. 영업 비밀은 해당 정보에 대해서 어때요? 비밀을 유지하는 한 언제까지 영구적으로 소유자만이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문장에서는 어떤 내용이다? 영업 비밀의 장점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무기한 소유자만 사용할 수 있다. 이게 이제 장점인 거죠. 하지만이라는 접속어를 볼 때 뭡니까? 대조라는 거 알 수 있죠. 그 앞문장과. 그러니까 장점이니까 대조니까 뭐가 나오겠어요? 당연히 단점이 나오는 거겠죠. 그래서 제3자가, 그죠? 이렇게 주어가 이제 3자고 해당 소유자와 정보의 소유자와 제3자가 항상 다른 비교 대상이 되는 겁니다. 독자적으로, 만약에 3자가 독자적으로 동일한 영업 비밀을 취득했다. 그러면은 해당 정보의 사용을 제한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비밀을 유지했지만 독자적으로 이 사람이 해당 정보를 비밀을 취득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럼 제한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것은 제3자가 시중에 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을, 그렇죠? 제품을 사서 자기 나름대로 연구하고 분석해가지고 알아냈다 이겁니다.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제한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그 특허권과 비교할 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영업 비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영업 비밀의 단점, 즉 뭐에 대해서 제3자의 독자적인 노력에 따라서 얻어진 거라면 제한할 수 없다 이거죠. 또 있대요. 영업 비밀은 영업 비밀의 성립 요건 중 하나에 비밀 관리성을 유지하는 게 쉽지 않대요. 그러니까 비밀 유지가 정말 쉬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비밀의 단점 두 번째는 뭐다? 비밀의 비밀 관리 유지가 참 곤란하다 이 얘기입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문장 가보실까요?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이제는 이제 뭡니까? 근로자의 입장이라고 한 걸로 봐서 여기서는 지금 소유자의 입장이죠. 그죠?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이제 사업장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근로자의 입장에서도 근로자가 개발한 정보를 소속 기업이 만약에 영업 비밀로 취급하는 경우에, 그렇죠. 누가 개발했냐면 근로자라는 거죠. 근로자. 아셨죠? 사용자가 아니라 근로자가 영업 비밀로 취급, 회사 소속 기업으로 이제 비밀로 취급하는 경우에는 개인적인 보상을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히려 비밀 유지만 의무만 부담되고 근로자의 이익이 저해되죠. 이 근로자의 경제적 이익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업 비밀의 네 번째는 뭐다? 단점이 해당 정보의 소유자인 이 근로자일 경우에 경제적인 이익이 어떻습니까?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이 비밀, 영업 비밀 때문에. 자, 그래서 결국은 영업 비밀의 장단점에 대해서 지금 서술한 겁니다. 아셨죠? 마지막 문단 보실까요? 자,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동향입니다. 자, 보실까요? 최근 영업비밀보호법은 해당 정보가 비밀로 관리되고 있기만 하면 비밀 관리성의 수준에 대해서 묻지 않는다는 취지로 완화되어 개정되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영업비밀보호법인데 비밀 관리성이 엄격한 게 아니라 그 수준을 낮췄다는 거죠. 완화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경감이 된 상태죠. 이것은 실무상, 실제 그 업무상 해당 정보의 소유자가 어때요? 비밀 관리에 기울인 노력의 정도를 구분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객관적인 어떤 그 노력을 구분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경우 같은 경우 어때요? 대기업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비밀 관리를 위한 충분한 인력 또 시설, 이러한 시스템이 갖추지 못했을 확률이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한 것을 감안한 겁니다. 아셨죠? 우선 이제 감안이라는 단어를 넣었는데요. 여기 보실까요? 먼저 여러 사정을 참고하여 생각한다. 그러니까 참고했다. 이런 점을 참고한 것이다. 이렇게 다른 단어로 바꿔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어렵다는 점을 참고한 것이다. 이렇게요. 이렇게 해서 확인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두 번째 문장의 내용은 뭡니까? 영업비밀보호법 중에 비밀 관리성의 수준을 좀 완화한 이유를 제시한 겁니다. 아셨죠? 세 번째 문장 보십시다. 비밀 관리는 이제 영업 비밀 보유자가 경제력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 정도를 만약에 획일적으로 막 정한다면 중소기업 같은 경우 어때요? 영업 비밀은 보호받지 못하게 될 우려가 많죠. 그래서 이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이 결과를 초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획일적인 비밀 관리를 하게 되면 중소기업이 경쟁력 약화가 초래될 수 있는 그러한 한계가 있다. 이렇게 제시를 한 겁니다. 또한 또 영업 비밀의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정할수록 어때요? 영업 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정보들이 증가하게 돼 있죠.
그렇다고 보면 또 영업 비밀을 부당하게 취득한 경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처벌하기가 어렵게 되는 부작용이 낳게 됩니다. 그래서 엄정하게 영업 비밀의 인정 요건의 한계를 제시한 거고요. 또 불법 취득한 그 상황에서 어때요? 처벌을 할 수 없는 그런 부작용이 지금 생길 수 있다라는 것을 제시한 겁니다. 그래서 이 6번째 문단에서는 영업비밀보호법의 개정 동향, 그렇죠? 요거를 지금 이야기한 거고요. 제가 이제 각 문장별로 요약한 내용 정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학생들은 이제 이 지문 그렇게 어렵게 여기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그 학교 시험이라든가 독서의 기본 틀을 좀 알려드리려고 이제 영상을 찍은 거고요. 어려운 지문도 이제 다음 시간에 이제 할 거니까 그 참고를 하셔가지고 독서의 방법 잘 터득하셔서 학습에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그 다음에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질문사항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